아이고. 그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나와 있지. 1학년 후반, 1학년 마지막 때 살짝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순열 조합만 해. 근데 이제 선생님 책에서는 이제 순열 조합도 하는데, 저기 2학년 확통 가면은 있는 그 원순열이랑 막 무슨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막 이런 거 있어. 그런 것도 여기서 다 같이 합니다. 왜냐면 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예습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 볼 건데, 일단 이 두 가지 요거부터 구분을 잘해야 돼. 합의 법칙이 있고 구배 법칙이 있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은 좀 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감으로 얘네는 좀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좀 큰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약간 좀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있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너네들이 알고 있을걸?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의 카드가 딱 이렇게 있는데, 다음을 구하래. 이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건데, 2의 배수 거나 이거 2의 배수 거나 7의 배수 경우의 수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요거 세지.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을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되지. 당연히 더해야 되지. 지금 이게 합의 법칙이 적용된 거지. 맞지? 그러니까 합의 법칙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이건 당연히 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감으로 가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는데, 그 와중에 좀 머릿속에 어떤 기준이 좀 있으면 좋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또는을 구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오화의 개념이던가, 아니면은 좀 뭐라고 해야 돼? 따로따로? 별개로 계산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덧셈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의 배수 거나 7의 배수, 이거 이제 이 말 뜻은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그지? 2의 배수 5와 7의 배수 뭐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한 장 뽑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나오는 그거랑 7의 배수가 나오는 그 상황이랑, 그 말 그대로 좀 따로따로란 말이야. 병렬. 그치? 병렬 연결이라고 할까? 그치? 너희들 그 과학 시간에 직렬 연결 알지? 이런 식으로 병렬, 2의 배수거나 7의 배수거나 외불거나 이런 연결이잖아. 이런 구성이잖아. 그치? 이랬을 때는 더한다, 합의 법칙,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갖다가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건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뭐 코스 같은 거 하는 거. 자, 이렇게까지 가볼까? 그러니까 아마 뒤에 문제 비슷하게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해볼게. 자, 1번. A에서 B 찍고 C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하면 몇 가지일까? 그럼 이제 다 이제 볼 거 아니야. A에서 C로 가려면 일단은 A에서 B로 가야 되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야. 그래서 최종 A에서 B 찍고 C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했는데, 얘네 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그지? 그지? 이게 이제 곱의 법칙이지. 즉 곱의 법칙은 보면은 요거랑은 반대죠. 보통 또는의 반대라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영어로 하면 and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 직렬 병렬로 얘기하자면 얘는 좀 직렬, 요건 이제 아까 병렬이라고 얘기했어. A에서 B로 가고 끝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서 C로 가야 되잖아. 그치? 약간 그런 개념이 곱하기 개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그냥 A에서
C로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이제 그림을 보면은 크게 코스가 두 개야, 맞아? D쪽 가는 방법이 있고 B쪽 가는 방법이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지. 이게 B 찍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 계산이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이제 여기서 곱해가지고 6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보면은 두 번째 코스가 하나 더 있는 게 이게 A, D, C란 말이야. 자, 그럼 이거는 A에서 D로 가는 게 두 가지고, 그다음에 D에서 C로 가는 게 한 가지고, 얘네들은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두 가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랑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한다면 말 그대로 병렬이잖아, 이렇게는, 그지? 혹은 이제 이렇게 가거나, 그러니까 요 코스로 가거나 또는 요 코스로 간다, 뭐 그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둘이 더하기를 해서 총 8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이게 합의 법칙, 구배 법칙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거기 뭐 말 주저리 많이 써 있는데 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이고. 됐나? 자, 그 다음에 합의 법칙, 이것도 이제 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이거는 다 하거든. 합의 법칙 할 때,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배워서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막 배반 사건이네 아니네 뭐 이렇게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도 없고, 그냥 예를 들어 아까 전에 하다가 카드 중 한 장을 뽑는다 그랬을 때 요건 이미 본능적으로 알잖아. 뭐 예를 들어 이거 이미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해서 알고 있지. 5개고 요게 2개인데 더해서 7개가 끝이 아니지. 뭐 해야 돼? 그렇지? 겹치는 게 있잖아, 그렇지? 여기에도 속하는 거, 여기에도 속하는, 즉 10이라는 놈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개를 빼야 되지. 이거는 그냥 알고 있는 거, 그치? 맞냐? 이게 이제 나중 가면 이게 배반이네 아니네 하면서 막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 없고, 언제나 이렇게 더하기 할 때 겹치는 게 있으면 빼줘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알던 대로 항상 조심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됐지? 요게 이제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기본. 그래서 언제나 이제 순열 조합을 하던 나중에 경우의 수 뭐 더 깊은 거를 하던 더할 때랑 곱할 때랑 헷갈리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치? 자, 그럼 뒤로 넘겨서 순열 조합, 여기는 이제 같이 설명을 좀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2 때 예시를 좀 들어서 이것도 아마 뭐라고? 니은이 빠졌다는 게 뭐야? 요거? A, B, C, D 학생.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구해라. 이거 어떻게 해? 이거까지는 그래도 한 적이 있어. 알아? 넌 알아? 오피선 말고 식으로 말해봐. 뭐야? 몰라. 아저씨. 몰라?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반장이 그러니까 아까 경우의 수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기호 쓰지 말고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수는 몇 명이야? 5명.
지금 투표가 끝났냐? 뽑는 중이지. 계속 진행 중이지. 그래서 지금 곱한 거야. 그래서 반장 한 명 뽑혔어. 그럼 그 다음 4명, 3명. 그 기호에 얽매일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 무조건 기호 막 OP3 막 이런 것만 해가지고 기호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호는 까먹어도 이거는 안 까먹는 거지. 이거는 까먹을 거리가 아니지. 됐어? 이거잖아. 자, 그럼 이제 똑같이 다시 와서. 자, 근데 이번에는 직책에 구분이 없는 대표만 그냥 3명을 뽑겠다, 이거. 요 계산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좀 보자고. 일단 둘이 차이점이 뭐야? 순서야, 순서. 즉,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반장, 부반장, 석이라고 썼지.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뭐 예를 들면은 A, C, D 이렇게 뽑힌 거랑 이렇게 뽑힌 거랑 요거랑 요게 다 서로 다른 경우로 저기 저 계산하면 60까지잖아. 그지? 이게 다 서로 다른 경우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맞아? 자, 그럼 여기서는 요게 다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일단 출발을 해요. 여기에 있는 60가지의 경우의 수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랑 C랑 D 얘네 셋이서 요거 다 해먹는 방법이 6개인 거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저기 좀 요거의 계산 결과인 여기 60가지의 경우의 수들의 구성이 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를 들어 A, B, C 셋이서 해먹는 6가지가 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고. 맞지? 그치? 예를 들어 A, B, D 얘네시서 해먹는 6가지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맞아? 그런 식으로 다 6개씩 들어가 있어서 그게 모여서 60가지가 된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는 이 6가지가 결국은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걸로 카운트가 돼야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저거랑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즉 이 60가지에서 마지막에 한 계산을 추가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나눠버리면 되잖아. 됐어? 구분이 안 가? 지금 이렇게 6가지 묶음이, 그러니까 그 묶음으로 보자. 이렇게 6개 세트가 몇 세트 있는 거야 지금 이 안에? 10세트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서는 이 6가지 여섯 개 그 안에 있는 그 세트 안에 있는 그 구성원까지 다 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트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A, B, C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순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누기 6을 하는 거야. 됐어? 그렇지? 나눗셈의 기본적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의 원리를 생각해 보셔도 되고,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나눗셈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봐도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상자 안에 공이 2개씩 들어가 있는데 공은 총 몇 개냐? 아이 저기 12개. 상자는 몇 개냐? 6개. 근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12개인데 이제 2개씩 나눠서 애들한테 준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게 원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 아니야? 그래서 나누기 2 하잖아. 그러면 총 6명한테 줄 수 있다, 뭐 그런 원리로 저 상자가 6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 아까는 그러니까 요 계산은 이런 상자 안에 6개 세트로 10개가 들어있던 게 이 계산이고, 얘는 대표 구분 필요 없다. 즉 요거를 다 그냥 다 한 개로 쳐라, 뭐 이런 개념이니까 이 상자랑 똑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죠. 맞아? 됐지? 자, 그러면 이 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봐보면, 이 6은 결국 여기 입장에서 A, C, D 어떤 3개를 골랐을 때 그 3개를 나열하는 방법 아니냐 이게? 맞아.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지. 근데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도 실은 얘랑 계산이 똑같거든. A, C, D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에 나열하는 방법은 뭐겠어? 얘랑 계산 똑같잖아. A, C, D를 이렇게 순서 구분되게 나열하는 방법.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맞아? 그래서 나열하는 방법이 3, 2, 1이잖아. 즉, 이 6은 저 셋을 나열하는 방법이 일로 온 거다라고 딱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네. 맞아? 그치? 그리고 뭐 기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순열조합 쪽에서는 이런 3, 2, 1 이렇게 숫자를 1씩 까가면서 곱하는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호를 하나 만들었지. n 팩토리알이라는 기호를 만들었지. 느낌표. 요거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1씩 까면서 하는 계산을 말하는 거니까 혹시 잘 몰랐으면 알아두십시오. 자, 예를 들어 이 계산은 3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맞지? 5팩토리알 그러면 이제 이거는 5, 4, 3, 2, 1을 말하는 거고. 됐지? 그래서 이 팩토리알도 이제 확통에서 많이 쓰는 기호.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개 계산 차이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게 왜 붙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 그게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쪽 계산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 책에서는 1학년 때 배우진 않지만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게 이제 책에다 선생님이 살짝 실어 놓은 거야. 아니?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고. 됐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다 이해했으면 이제 끝. 요것만 마무리하면 돼. 바로 요 상황. 바로 요 상황을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순열이에요. 바로 요 상황을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순열 조합의 차이점 말해라. 그럼 뭘로 말하면 되는 거야? 그냥 딱 놓고 말해서 순열은 저기 뽑히는 쪽, 뽑는 쪽 둘 다 구분이 된다 보시면 되는 거지. 그치? 여긴 구분이 되는데 여긴 구분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어떤 문제를 풀 때 푸는 순서 순열인지 조합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기본 문제 풀 때요. 기초 문제 풀 때. 됐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확통 가면은 여기에서 순열인지 조합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 중복이냐 아니냐 뭐 여기까지 이제 따지는 거고. 됐나? 일단 여기서는 순열 조합만.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을 기호로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지. 맞아? 즉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지. 다 똑같아. 얘도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야.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건데 이제 중앙의 기호가 순열은 여기에 대문자 P 써주시면 되고 얘네는 다 아래 첨자야. 위쪽 아니야. 위쪽에 쓰면 지수랑 헷갈리겠지. 조합은 여긴 대문자 C 쓰시면 됩니다. 이게 기호. 됐냐? 그래서 얘를 계산해라 그러면 지금 여기 본 대로 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얘를 계산해라 그러면 얘의 계산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냐? 그러면 이 계산 결과를 잘 보면 다른 응용도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 6P4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머릿속에 같이 연상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순열의 대표 예시를 얘로 기억해.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이게 계속 막 변형해가지고 막 학생인데 갑자기 막 과일 나오고 막 뭐 투표가 어쩌고 저쩌고 말은 계속 바뀔 건데 기준은 하나 있어요. 딱 기준 하나 박아놓고 생각해. 학생이 6명, 직책이 4개. 맞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럼 6시4 계산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합 계산은 시작은 순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맞지? 근데 얘는 밑에 뭐가 들어가? 이제 요 4명. 여기 넷이 그 4명 일렬로 나열하는 것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아까 얘기한 요거의 원리에 의하면. 그치?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게 들어가지. 됐냐? 그리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뭐 하나가 약분 지워지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합의 성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야. 그럼 약분하면 이거거든. 맞아? 근데 요거는 잘 보면 요 계산이 실은 이 계산이야. 맞지? 요거 계산이 6명 중에 대표 2명 뽑는 거니까 순열처럼 6 곱하기 5 한 다음에 2명 구분 안 되니까 나눌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합 성질이 요게 나오는 거지.
6시 4는 6시 2랑 똑같다. 즉 여기랑 여기랑 합이 6이 되게 만드는 그 딱 두 숫자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그래서 조합의 성질. 예를 들면 10, 18 계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이걸 다 해? 가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10은 뭐 약간 그 문자식으로 쓰자면 결국 무슨 성질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10 빼기 8 한 게 여기 온 거잖아. 그치? n 빼기 r. 그지? 맞아.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쭉 연결하는 거야. 됐나? 요게 조합. 이 얘기가 이제 거기에 쭉쭉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그래서 숫자, 그러니까 P든 C든 순열이든 조합이든 숫자 박히면은 이제 계산하는 건 문제 없는 거야. 맞지? 그치? 근데 물론 당연히 문자로식 정의하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문자로 정의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것처럼 팩토리얼의 정의를 문자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따라서 여기 P하고 C하고 얘네도 문자로 쓰는 방법을 보여줄 텐데 뭐 그냥 때려 외우는 것보다는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NPR이라고 쓰면은 얘는 대체 문자로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럼 이제 아까처럼 예시 들어봐. OP3 얘 계산이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문자로 단 한 방에 표현하기가 좀 거시기한 게 정확히 말하면 간단하죠. 저 R이 몇 번인지를 모르잖아. 그지? N도 뭐 N은 뭐 이처럼 이제 하나씩 까면서 곱할 테니까 이렇게 곱해 나가면 될 텐데 이게 R이 문제야. 그치?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팩토리얼 기호를 이용해야 돼. 이 문자로 쓰려면. 그러면 생각해봐. 얘를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일단 5, 4, 3이 있으니까 5팩은 필요해. 얘는 일단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안에 5, 4, 3이 있지. 맞지? 5보다 작은 4팩 이러면 5가 안 들어가잖아. 이거보다 큰 6팩, 7팩 이런 거 쓰면 6, 7이 들어가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 계산을 이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것만 좀 연상을 해보면 저것도 이제 간단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지. 5팩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는 5, 4, 3, 2, 1이잖아. 그럼 밑에 뭐가 필요해? 뭘 약분시켜줘야 되잖아. 이게 필요해. 맞아? 근데 이 문자로 쓴다는 건 바로 여기 써 있는 거랑 여기 써 있는 거 요거 두 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즉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5하고 3으로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요 2라는 숫자는 저 5하고 3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요 2라는 숫자를 5와 3의 조합으로 표현을 해야 돼. 어떻게 표현하면 돼? 당연히 빼기 아니야? 빼면 되잖아. 즉, 이 2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유도할 수 있지. 맞아? 됐어? 즉, 얘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요거만 잘 할 수 있으면 조합은 보너스지. 왜? 조합 알잖아. 조합은 순열이랑 똑같은 계산을 하는데 뭐가 추가되는 거야? 이게 추가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합은 일단 얘랑 똑같이 쓰면 되는데 밑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요거에 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거지? 밑에 요거 팩토리얼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순열만 잘 유도할 수 있으면 조합은 그냥 보너스. 됐나?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쓰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수능에서 뭐 이렇게 문자로 알고 있어야 되느냐?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요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서 알아두면 좋아. 그럼 모르면 그럼 그게 중요하지. 그럼 이걸 모르면 못 풉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몰라도 팩토리얼 계산에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뭐 풀 수는 있는데 알아두면 좋다 이거야. 물론 내신에서는 알아야 되고.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순열 조합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추가 설명, 원순열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문제 좀 풀고 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문제 좀 바로 봐볼까? 넘겨봐. 1번부터. 64쪽 1번부터.
이제 말을 잘 들으시고,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3.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차가 3이 되라. 뭐 그냥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지. 이걸 순열 조합으로 뭐 몇 시 몇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서 뭘 뽑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물어본 게 두 눈의 수의 차가 3 그랬잖아, 그지? 이런 거는 세야지. 순열 조합에서는 셀 때도 잘 세야 돼. 셀 때 이제 마구잡이로 세지 마시고 좀 뭔가 규칙 있게, 그치? 규칙 있게. 뭐 예를 들어 1부터 할 거면 1하고 뭐 있어? 1하고 4.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더니 그 다음 앞에 거부터 1 했으니까 그럼 2하고 3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규칙 있게 잘 세시고. 됐지? 됐나? 자, 그리고 주사위 할 때마다 애들이 항상 혼동에 빠지는 거. 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 4 저렇게 썼잖아. 그럼 4, 1도 이렇게 별개로 카운트를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어쨌든 1, 4나 4, 1이나 똑같은 걸로 봐야 돼? 주사위 할 때마다 가끔 애들이 혼동하는 거. 뭐야? 다 세야 돼. 주사위는 통상 보통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를 물어본다면은 이걸 물어보면 되지.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개. 하나 말고. 두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통상 계산을 그렇게 하지. 별다른 문제에서 말이 없으면. 즉 주사위 두 개를 뚝뚝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는 너네들이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주사위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맞아? 근데 이렇게 계산했다는 것 자체가 1, 4 나온 거랑 4, 1 나온 거를 다 따로따로 계산한 거 아니야? 맞지? 여기에 숫자 6개가 올 수 있는 거, 여기에 숫자 6개가 올 수 있는 거 계산한 거잖아. 이걸 다 별개로 구분돼서 한 계산이 이거야, 실은. 그래서 주사위는 문제에서 막 특별하게 출제자가 좀 뭔가 조작해가지고 변형시키지 않은 이상은 다 순서 구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세면 안 되고 4, 1 이런 것도 다 세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차가 3인 경우 쓴 거지. 문제에서는 3 이상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 추가해서 본인이 이제 뭐 알아서 잘 추가해서 더 세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정리되게 세라 얘기야, 이 얘기는. 됐지? 그 다음 2번은 이제 아까 예시 들어줬던 건데 이제 숫자가 좀 더 넓어졌지. 1부터 100까지의 정수 중에서 4 또는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근데 이게 말만 바뀌었지 결국은 아까 선생님이 예시 들었던 대로 4의 배수랑 6의 배수 찾으라는 거지, 그지? 뭘 해야 될지 알겠지? 또는이니까 더하기 하셔야 될 거고 4의 배수 잘 세셔야 될 거고 6의 배수도 1부터 100까지 사이에 잘 세셔야 될 거고 근데 겹치는 거 있지, 그지? 겹치는 거 잘 빼주셔야 될 거고 겹치는 거 12의 배수 빼야 되겠지, 그지? 그런 거 해보시면 되겠고. 됐나? 그 다음에 3번. 이번엔 주사위 3개를 던지는데 주사위 3개를 던지는데 3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모두가 아니구나. 세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세래. 실은 이건 어렵지 않아. 실은 짝수가 어렵지. 3개 던져서 홀수. 자, 그럼 일단 뭐부터 생각해야 돼? 숫자 3개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구성을 생각해야지. 홀인가? 맞아. 그 다음에 짝, 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본인이 이건 곱하기인데 곱하기뿐만이 아니라 뭐 더해서 홀수인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면은 뭐 누구 홀수 몇 개, 짝수 몇 개여야 되네 이런 거 할 때 좀 헷갈리면 예시 들면서 해. 그냥 홀수 대표적으로 1 생각하시고 짝수 대표적으로 2 생각해서 그냥 예시 들면 되잖아. 곱하기는 뭐 더 쉽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더하기 이런 거 나왔을 때
더해서 뭐 짝수가 되는 이랬을 때 홀 더하기 짝이 짝수인지 홀 더하기 짝이 짝수인지 아니면 또 뭐가 그런 거 생각할 때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예시 들어주시면 된다고. 어쨌든 이거는 쉽죠.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다 홀수여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알지? 짝수라는 즉 짝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저 2가 곱하기 되는 순간 짝수 되지, 그지? 그래서 얘는 뭐 어려울 거 없지. 즉 주사위 숫자 이렇게 3개 나올 건데 다 홀 나와야 되니까 3가지 주사위의 홀수 3개지요. 얘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면 끝. 됐나? 그럼 이제 당연히 요거까지 가봐야지. 짝수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세려면 3개 곱해서 짝수를 이거를 만약에 저렇게 나눠서 세려면 좀 많아. 올 짝은 당연히 될 것인데 이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짝수 2개 홀수를 곱해도 맞아? 그리고 주사위는 순서도 다 바꿔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도 짝수, 홀수, 짝수도 해야 되고 홀, 짝도 해야 되고 어디 이것만 있어? 짝수 하나에 홀수 2개도 해야 되고 이걸 해서 다 계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되냐? 배운 사람들은 여사건이라는 걸 알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도 여사건이라는 거를 앞으로 많이 쓸 테니까 알고 계시. 약간 그 여집합에서 따온 거야. 그 집합에서 집합 A 그 그림으로만 봐도 간단하게 여집합이 뭐였는지 기억할 수 있지. 집합 A 그러면 요 A를 말하는 건데 여집합 그래가지고 요렇게 기호로 썼지. 그래서 저거의 뜻이 뭐였어? A가 아닌이라는 뜻이었어. 여집합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맞아? 뭐 기억은 나? 조금? 근데 그 정도만 기억해도 돼. 이런 거였어. 그거랑 똑같은 이유 여사건.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짝수인 걸 세려니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전체라고 친다면 지금 짝수인 걸 세려는데 짝수가 한 요만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 따라서 어떤 원리를 쓰면 돼? 짝수가 아닌 반대 몇 개 안 되는 요 귀퉁이의 경우의 수를 세 가지고 전체에서 빼면 되잖아. 맞아? 아주 간단한 원리잖아.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사건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할 건데, 즉 지금처럼 짝수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가 아닌, 즉 완전 정반대인 사건은 홀수인 경우잖아. 그 홀수인 경우가 27가지인 거를 빠르게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지. 그지? 그럼 따라서 이 27을 뭐에서 빼면 돼? 주사위 3개 던지는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홀짝이고 홀수던 짝수던 신경 안 쓰고 전체 경우의 수 구한 게 저거잖아. 여기에서 이게 216이죠.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이거 계산을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이걸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도 많이 쓰니까 지금 요거 하면서도 잘 알아두시고요. 됐냐? 뒤로 4번.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자 또 나왔죠. 두 자리 자연수 중에 10의 자리 숫자랑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랑 합이 짝수인 거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이게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거는 진짜 생각을 해야지. 뭐 더하기 뭐가 짝수냐? 홀 더하기 짝? 짝 더하기 짝? 홀? 이때 헷갈리면 아까 했던 1과 2를 예시로 드세요. 뭐야? 홀 더하기 짝 하면 예를 들어 1 더하기 2인 거잖아. 그지? 는 홀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짝수 더하기 짝수 아니면 홀수 더하기 홀수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상황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되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언제나 문제에 있는 문제를 잘 보면서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는 정확하게 해야 돼. 10의 자리라고 이 문제는 정의를 해서 주사위처럼 그게 아니라 그지? 10의 자리라 그랬고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즉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짝수 할 때 몇 가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짝수 개수 세야 될 거 아니야. 몇 개? 2, 4, 6, 8 한 자리만 세야 되니까 10은 들어가면 안 되지. 그지?
2, 4, 6, 8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맞아? 2, 4, 6, 8 네 가지. 그 다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짝수는 몇 가지? 일단 2, 4, 6, 8이야 그지? 자 근데 뭐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되지 뭐? 0. 그럼 이제 여기서 0도 짝수예요? 물어볼 수 있는데 0은 짝수 홀수 딱히 짝수 홀수 구분은 자연수에서 보통 얘기를 해요. 뭐 깊게 가면 짝수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짝수다. 따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4도 뭐 이론상은 짝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처음 배운 홀수 짝수 개념은 자연수에서. 따라서 0이 짝수라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 구성에서 두 자리 자연수라 그랬고 두 자리 수라 그랬잖아. 10 짝수 맞잖아. 이런 거에 의해서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거야. 0 짝수다. 애매해. 맞다 틀렸다 좀 애매해. 그냥 좀 뭔가 좀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에서 홀짝은 다루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이유로 따라서 여기에는 5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20. 됐지? 홀수는 뭐 1, 3, 5, 7, 9, 1, 3, 5, 7, 9, 1, 3, 5, 7, 9 5개씩.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4랑 5랑 곱한 이유, 요게 이제 곱의 법칙, 요것도 곱의 법칙. 근데 얘랑 얘는 합의 법칙 더하기,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됐냐? 그 다음 밑에 개념 5번이 아까 선생님이 예시 들었던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지, 맞아? 아까 예시 들어줬던 그림이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상황을 잘 나눠서 이런 식으로 상황을 잘 나눠서 해보십시오. 순열 조합은 상황을 이렇게 얼마나 잘 나누느냐에 따라 이제 나중에 실력이 갈리게 돼요. 뭐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음 6번. 요거는 좀 약수 개념이 좀 필요한데 이게 5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 직접 하는 건 뺍시다. 150의 약수를 다 나열해가지고 말고 지금 그거 하려는 문제가 아니겠지. 그런 문제면 그냥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야지 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0뿐만이 아니라 더 큰 숫자도 구할 수 있게.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좀 약수의 기본적인 너네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 아마 까먹었을 거야.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 기억하고 있어? 일단 약수를 구하려면 해야 되는 일이 소인수 분해를 좀 해야 되지. 3, 2, 6, 3, 5, 15, 5. 그래서 150의 약수 그러면 약수래. 소인수 분해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약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약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150을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들 아니냐, 맞아? 그치? 즉 150을 샅샅이 쪼개면 요거야, 맞아? 그러니까 약수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했을 때 나누기 해가지고 여기 분모에 들어가서 깔끔하게 지워질 수 있는 수가 약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맞지? 그치? 남지 않고. 예를 들어 7 이런 거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지. 약분이 안 되잖아. 그럼 결국 여기 들어가는 구성원은 2랑 3이랑 5 두 개, 얘네로 여기에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경우의 수 쪽으로 보자면 지금 2가 하나 있고 3이 하나 있고 5가 두 개가 있는 건데 요거를 뽑아서 만드는 수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 즉 그게 약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맞아? 맞지? 맞지? 따라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지. 즉 이놈의 양의 약수의 만약에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중에서 공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보시면 되는 거야, 맞아? 즉 2가 지금 공의 종류를 보자면 2가 한 개 있고 3이 한 개 있고 5가 두 개 있지. 자, 하나씩 갑시다. 2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몇 가지야? 자, 숫자로 하니까 예시가 안 된다. 자, 짜장면. 오늘의 메뉴.
이 짬뽕이 있고 군만두가 2개 있어. 자, 오늘의 식단을 정합시다. 이거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무조건 먹어야 돼? 2가지. 먹거나 안 먹거나. 아니, 오늘 땡기면 먹는 거고 안 땡기면 안 먹고. 2가지. 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얘도 2가지. 둘 다 먹어도 되고 그런 거잖아. 안 먹고 먹어도 되고 먹고 안 먹어도 그런 식으로 따니까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약수라는 게 2 무조건 골라야 돼? 아니야. 여기에 3만 써도 돼. 맞지? 여기에 3을 썼다는 얘기를 다시 뜯어보면 2는 안 고르고 3을 하나 고른 거라고 볼 수 있잖아. 자, 그럼 여기. 자, 그러면 2개 있어. 낱개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3가지 되는 거지. 안 먹거나, 하나 먹거나, 2개 먹거나. 됐냐? 그래서 즉 약수라는 거는 결국 소인수 분해해서 그 소인수의 구성원들, 이건 5가 2개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뽑는 경우의 수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2가 하나 있으니까 2가지, 3이 하나 있으니까 2가지, 5가 2개 있으니까 뽑는 방법 3가지, 그래서 12개 이렇게 나옵니다. 맞냐? 이걸 그 중학교 때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지수에다가, 지수가 1하고 2지. 그래서 공식 1합시고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라 라고 공식으로 그렇게 나왔던 거. 공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됐냐? 됐지?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이 문제는 뭐야? 이 문제는 2의 배수인 것의 개수를 고르래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수 문제는 소인수분해에서 공 뽑는 문제라고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냐? 그리고 그럼 결국 2의 배수라는 거는 이 문제를 이제 그 좀 경우의 수 세는 문제로 문제답게 스타일을 바꿔본다면 지금 이렇게 공이 있는데 뽑아야 되는데 얘를 반드시 뽑으라는 얘기 아니야. 저게 있어야 2의 배수 되잖아. 맞아? 따라서 2는 반드시 뽑았다 쳐야 되니까 얘는 결정권이 그냥, 그러니까 짜장면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러면 이런 거지. 따라서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생각할 필요 없이 얘네 뽑는 방법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3 뽑는 방법 2가지, 5 2개 뽑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즉 6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지. 됐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이제 약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시점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몇 가지.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냥 문제에서 활용이 됐을 경우에. 아직 약수 문제 나왔다고 얘를 진짜 약수를 구해야지 그러면서 중학교 때 했던 대로 1, 150 쓰고 그다음에 2, 75 요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인수 분해를 먼저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밑에 자 7번도 마찬가지. 저거 전개하시오. 그냥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했던 다항식의 전개 문제인가? 아니야. 그 시점으로 보라는 게 아니지. 아이고.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잖아. 그지? 당연히 그 중학교 고등학교 초기에 했던 그 다항식 그게 아니야 지금. 그지? 그래서 다항식 전개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런 시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쇼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진열대에 3개 들어있고 여기에 진열대에 이렇게 뭐 뷔페라고 할까? 뷔페 가봤지? 뷔페 가봤지? 지나가면서 딱 고르잖아. 그지? 딱 지나가면서 이 중에 하나 딱 고르는 거고, 딱 하나 딱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딱 골라서 튀어나오는 게 얘를 전개한 항들의 구성원들 아니냐. 맞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경우의 수 세는 거라. 경우의 수 세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구니에서 뽑는다라는 개념으로도 이제 저 항 전개하는 거를 보시면 되고, 그걸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해서 알겠지만 그 이항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맛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방법 4가지.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12개.
됐나? 됐지요? 그 다음 8번 뒷장에 8번을 보면은 자 저게 실은 이제 아까 약수 문제 했었던 거 있지? 그 약수 문제가 변신한 문제야. 딱 보면 이게 대체 어떻게 아까 150의 약수에서 뭐 2의 배수 뭐 그 문제 있지, 그지? 그 약수 시리즈 문제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딱 봤을 때는 대체 뭐가 똑같은 건지 알지 모르겠지만 보자. 10,000원짜리 2장, 10,000원짜리가 2장이 있고 그 다음 5,000원짜리도 2장이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는 3장이 있다. 자, 두 가지를 구하는 거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두 가지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이거 첫 번째 구해야 되고. 그 다음. 똑같은데 마지막이 금액의 수 이렇게 있어. 지금 이렇게 두 개 구해야 되거든. 이 중에 바로 이 첫 번째 게 아까 약수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지 알겠어? 왜? 왜 똑같은지 알겠어? 아니 이거랑 이건 지금 돈 세는 건데 이게 대체 어떻게 똑같으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순열 조합에서는 문제들이 변신을 해. 똑같은 뼈대를 갖추고 있는데 막 갑자기 화장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막 문제가 변신하고 그래. 똑같은 문제야 아까랑. 자 일단 이 둘의 차이부터 합시다. 이건 방법의 수라고 그랬고 이건 금액의 수라고 그랬어, 그지? 이 둘의 차이는 그거지. 예를 들어 10,000원을 내는 경우에 저기서 10,000원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거, 5,000원짜리 2장을 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저기 돈으로. 돈 저기 있잖아. 네 주머니에 지금 이렇게 있다고. 내가 내놔 이런 거야. 나한테 줄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물어보는 거지. 근데 방법의 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0,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랑 5,000원짜리 2장 내는 거를 서로 다르게 보란 얘기인 거지. 이건 말 그대로 방법이잖아. 요 금액이 이제 10,000원짜리를 주던 5,000원짜리를 주던 어쨌든 10,000원 준 거니까 10,000원 하고 한 가지 퉁친다는 얘기가 요 두 번째 거고. 됐냐? 일단 방법이랑 금액은 알겠지. 요 차이는 알겠지. 일단 지금 그래서 방법 이걸 먼저 해볼게요. 즉 여기서 주는 방법을 구해라가 왜 아까 약수랑 똑같은 거냐면 아까 약수가 이거 했잖아. 아까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2가 한 개 있고 3이 한 개 있고 5가 두 개 있는 걸로 보고 요거를 뽑거나 안 뽑거나 하는 방법으로 계산했잖아 아까. 맞지? 예를 들어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나왔어.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치자. 자 그럼 이거 약수의 개수 몇 개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아까 내가 선생님이 얘기해 준 대로 2라고 적힌 공이 2개가 들어있고 3이라고 적힌 공이 2개가 들어있고 7이라고 적힌 공이 3개가 들어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럼 2가 2개 있으니까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3가지. 3이 2개 있으니까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안 뽑거나 하나 뽑거나 2개 뽑거나 해서 3가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4가지. 그래서 곱하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자 다시 똑같은 문제 맞잖아. 그치? 저 돈 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지. 1,000원짜리가 3장,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예시랑 똑같은 문제야. 맞아? 됐냐? 그래서 3, 3, 9, 4, 36이 되는 건데 이런 거 문제에서 마지막에 항상 이런 문제 구석에 마지막에 적혀 있는 말들 잘 보세요. 뭐라 써 있냐면 이제 영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라고 써 있어. 영원. 맞지? 영원을 지불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고른 거고 약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고른 게 1을 말하는 거지. 1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 그지? 그치? 그걸 말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그걸 제외했으니까 35라고 하시면 돼요.
됐지? 똑같은 문제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막 변신을 하니까 변신했을 때, 아, 눈치 까야, 아, 너희 새끼, 너 이거 약수 문제지 하면서 이제 다 눈치를 좀 깔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요건 이제 그냥 별개로 그냥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짜리 내는 거랑 5,000원짜리 2개 내는 거를 똑같은 걸로 보라는 건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직접 세기, 아니면 말 그대로 두 번째, 좀 더 굿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빨리 계산하기. 만약 직접 센다면, 직접 세는 것도 이런 것도 할 줄은 알아야 돼. 직접 세야만 하는 문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쨌든 만약에 얘를 센다면 어떻게 셀 거야? 기준을 가지고 잘 세야 돼. 큰 금액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연습장에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의 기준을 잡아야지. 10,000원짜리를 0개 쓴 경우 얼마 있는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크게 나눠서 셀 때는 항상 이렇게 잘 세셔야 돼요. 오케이? 우리 지금 금액을 세야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이 안에서 하다가 이 안에서 또 필요하면 또 상황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문어발식 생각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어쨌든 그래서 0원인 경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진짜 셀만 하니까 세는 거지. 0원은 제외라고 했으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 그 다음 보면서 이제 5,000원. 그럼 이제 5,000원짜리 한 장에 요거 3개 쓰는 것도 쭉 들어가야 되겠지. 6,000원, 7,000원, 맞아? 셀 거면 이런 식으로 잘 나눠서 세셔야 돼요. 됐나? 됐지? 그래서 이렇게 세는 방법도 물론 가능은 하고요. 물론 이제 얘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는 그게 있지. 그러니까 문제되는 게 얘네 둘이거든. 이건 뭐 보통 해설지 같은 데 나와 있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얘네 둘이 문제야. 얘는 겹쳐 안 겹쳐? 그러니까 여기서 1,000원짜리도 5장 있으면 이러면 진짜 골 아파지는 거야. 이건 차라리 세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냥 얘네 둘만 겹치거든. 맞아? 어떻게 하면 돼? 환전해. 5,000원짜리 4장으로 환전하면 되잖아. 즉 5,000원짜리를 6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1,000원짜리를 3장이라고 보시고. 됐냐? 이러면 뭐 금액은 얼마나 나오는지 다 셀 수 있지. 그지? 이거는 그러니까 지폐가 뭐 배춧잎이냐, 율곡이 선생님이냐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금액만 보면 되니까 얘를 10,000원짜리로 바꾸면 안 되지. 왜 안 돼? 이걸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바꿔서 10,000원짜리 3장 그래 버리면 안 되지. 왜 안 되는지 알지 않겠냐? 5,000원이란 금액을 못 세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큰 걸 작은 걸로 나눠야지.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지. 그래서 요걸 뽑는 방법의 수를 세면 되는 거지. 그 다음은 이제 아까랑 계산 똑같이 7가지. 요거 4가지. 7, 4, 28. 근데 0원은 제외라 그랬으니까 27. 됐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 A 빼기 B 해라. 빼면은 8. 됐나? 그렇지? 그리고 직접 세는 것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옆에 거가 이제 세야 되거든.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방정식이 하나 적혀 있을 텐데. 어디야? 9번. 갑자기 방정식이 하나 써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 있으면 쟤는 풀 수 없는 방정식. 풀 수 없다기보다는 그냥 해가 졸라리 많음 이렇게 되는 방정식. 근데 이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문제 풀 때 수학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수학 전체에서 문제를 풀 때 얘기하는 게, 문제 풀다가 막혔는데 자연수, 정수 보이면 때려 넣어봐라 이런 얘기 항상 했었을 거야. 얘는 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제 아까랑 똑같이 때려 넣어서 풀어야 돼. 근데 마찬가지 어떻게?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기준을 하나 잡아. X, Y, Z 중에 하나를 잡아. 아까 전에 10,000원, 5,000원, 1,000원짜리 셀 때 기준을 어디다 잡았어? 큰 금액으로 잡았지. 왜 큰 금액으로 잡을까? 큰 금액으로 기준을 나눠야 그나마 좀 세는 그 상황 세는 거를 좀 줄일 수 있잖아.
맞지? 맞지? 뭐 그런 원리로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개수가 붙어 있는 젯을 기준으로 이제 상황을 좀 나눠서 세시면 편한 거지. 즉, 젯을 기준으로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부터 들어가야 되겠지. 젯이 1인 경우 해가지고 딱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젯이 1인 경우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됐나? 젯이 2인 경우 이렇게 상황을 잘 나누라는 얘기야. 젯이 2인 경우는 자 이거는 한 방에 쓰자면 2면 20이 되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지? 이렇게 상황을 잘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때 아이씨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밑에다 쓰지. 젯이 3인 경우 이러면서 이거 정리를 잘 하세요. 아 이거 노가다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가끔 있을 텐데 절대 이거 노가다가 아니야. 정리 정돈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꼼꼼하느냐를 물어보는 걸로 수능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문제가 없겠어? 무조건 있어. 무조건 있어.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히지. 이거 돼? 안 돼? 4 안 되지? 4 들어가면 40이 되고 넘어가면 빵이 되는데 빵이면 이거 XY 자연수로는 못 만드니까. 그럼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되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여기선 또 세는 거야. 세는 건데 여기서도 셀 때 이왕이면 좀 큰 수로 기준 잡아서 y가 1인 경우 생각하면서 y가 1이면 넘어가면 25 맞아? 이렇게 잘 정리하면서 y가 2면 20 y가 3이면 15 이런 식으로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세셔야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겠지. 되냐? 그래서 아까 10,000원짜리 저거 1,000원짜리 지폐 했을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셀 줄도 아셔야 돼요. 자, 10번. 자, 색칠 문제가 있어. 이 색칠 문제는 실은 좀 더 상황 나눠야 되는 유형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먼저 그냥 색칠 문제는 언제나 문제 세팅을 잘 봐야 돼요. 4개의 영역 그림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한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그럴 리가 없지만 나중에 갔을 때는 나중에 이제 확통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걸 2, 3학년 때 배우는 걸 했을 때는 뭐 이런 것도 색깔은 4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 똑같은 색을 2번 써도 된다 이런 말이 있거나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한 번만 써라 뭐 이런 거나 그렇지. 지금은 그냥 뭐라 써있는지 보자. 지금도 나와 있네. 자, 같은 색 중복 가능이라고 나와 있네. 얘는 뭐 상황이 나뉘거나 하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서 이렇게 나와도 뭐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색칠 문제의 기본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인접한다라는 정의는 이렇게 변으로 붙어있는 AC 같은 영역을 말하는 거야. 가끔 이런 것도 착각하면 안 돼. 뭐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랑 D는 인접하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근데 막 쫑생이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저건 인접하는 거 맞아. 그 구분 되죠. 어쨌든 방법. 즉 얘도 이제 세긴 세는 건데 직접 세는 게 아니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항상 색칠 문제 계산할 때는 그걸 기억하십시오. 아까 그 직접 세는 거랑 똑같아. 얘를 기준 잡았지, 그치? 맞지? 뭔가 좀 큰 애들을 기준 잡아서 상황을 나눠야 계산도 좀 줄일 수 있고 막 기타 등등 겹치는 경우라던가 이런 자잘한 거 없이 잘 할 수 있단 말이야. 즉 색칠 같은 경우도 항상 보세요.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 놈부터 색칠을 시작해야 뭔가 중간에 막 겹치거나 꼬이거나 이러지 않을 거야. 누가 제일 많이 붙어 있냐? 예를 들어 A는 지금 2명이랑 붙어 있고, 그지? 얘도 2명이랑 붙어 있고, C가 셋 붙어 있고, B도 셋 붙어 있네. 그러니까 B나 C 둘 중 하나를 시작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B로 출발했으면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똑같이 많이 붙어 있는 C로 가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 하나씩 색칠해.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됐나? 그치? 그 다음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 색칠을 그냥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써가면서 해도 상관없어. 내가 여기다 4가지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이제 색깔을 하나 칠한 거지, 그지? 뭘로 할까? 소문자로 하던, 숫자로 하던가. 1번 색을 여기다 칠했다 가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복잡해질 때 좀 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쨌든 여기다 칠했고 4개.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많이 붙어 있는 여기에 색칠을 합시다. 저기다 몇 개? 몇 개 칠할 수 있어? 4개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얘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3개 칠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 여기에 뭐 예를 들어 2번 색깔 칠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에는 이제 몇 개? 2개. 자, 그럼 이제 여기에는 그러면 1 안 되고 2 안 되니까 3번 색깔 칠했다고 치고. 자, 그 다음 다시 여기는 이제 이 말 때문에 같은 색 중복 가능이란 말이 있으니까 여기도 2개라고 해야 되겠지. 즉, 요 C랑 얘랑만 안 겹치면 되지 여기랑 여기는 똑같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2개. 만약에 문제에서 중복 안 된다 써 있었으면 1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상황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칠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여기에서 똑같이 얘랑 똑같은 3번을 칠해도 되고 4번을 칠해도 뭐 별도 뭐 안 될 거 없고. 맞나?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저기 써놨던 것들을 다 동시에 색칠하는 중, 진행하는 중이니까 곱하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냐? 됐지? 요게 이제 문제가 아마 풀어보는 사람 있겠지만, 이 색칠 문제가 크게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아까 그랬던 요 그림 있지. 자, 똑같은 상황인데 그림만 이렇게 바뀌었어.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까? 요건 어떻게 될까? 이게 색칠 문제는 색칠하면서 본인이 계속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일단 여기다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일단은 다 인접하는 부분이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출발한 거지. 자, 그 다음 어디 칠할까? 뭐 B 가자, B. 그래서 여기다 내가 4가지 칠한 데 쓰니까 여기에 내가 1번 색을 칠했다고 예시를 드립시다. 자, 그 다음 B 가자. 그럼 여기엔 몇 가지? 3가지. 뭐 여기에는 뭐 2번 색깔 칠했다고 치지. 자, 나 어디 칠할까? 아무나 상관없어. C? D? D? C? 뭐 아무나 상관없어. 알파 순서대로 가지 뭐. C.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여기에 뭐 3번 색을 칠했다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엔 몇 가지? 2가지. 맞아? 근데 여기에서 뭔가 낌새를 잠깐 뭔가 이상한 데를 눈치를 채야 돼. 뭔가 좀 이상하지.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다른 경우도 있지. 여기가 항상 2가지일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항상 2가지밖에 없을까? 아니지. 이거는 눈치를 까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 어떤 경우 있어? 여기가 2가지가 아닌 경우. 그래,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색이 똑같으면. 그럼 여기는 3개 중에 하나 칠해도 되는 거잖아. 그걸 본 순간 즉시 싹 지우고 지금 상황을 다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얘는. 즉, 이렇게 색칠해 나가다가, 잠깐만. 어느 한 영역이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얘처럼, 뭐 예를 들어 이거. 얘네들이 무슨 색이거든 어떻게 조합을 하든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무조건 그냥 2개거든. 맞아?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잠깐만 여기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네. 그런 영역이 생기면 즉 지금 그걸 이렇게 이제 그 원인이 여기 둘인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그지? 맞지? 그걸 보면 즉시 처음부터 상황을 나눠서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견한 대로 2가지로 나눠야 되지. B와 C가 서로 다른 색이거나 B와 C가 같은 색
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다시 세셔야 되는 거야. 됐냐? 참고로 우리가 지금 순서를 A, B, C 이렇게 칠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순서를 A, B, D, C 이렇게 칠했으면 아마 그땐 A랑 D로 나눴어야 됐을 거야. 근데 상관없어. 어차피 방향은 뭐. 그렇지? 그래서 색칠하는 문제는 이제 요 점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칠하다 보면 상황이 얘는 두 가지도 되고 세 가지도 됐는데 막 그때그때 다른데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상황 나눠서 세야 돼. 그리고 이것도 잘 세야 돼. 자, 해보자. 순서는 아까 알파벳 순서대로 세기로 해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한 거니까 세는 순서는 당연히 똑같이 세야지. 갑자기 여기서 순서 바꾸면은 그러면 또 문제 꼬이죠. 세는 순서는 알파벳 순서대로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쭉 가야 되는 거야. 자, 보자. 얘 몇 가지? 일단 네 가지. 맞아? B에 몇 가지? 세 가지. 맞아? C에 몇 가지? C에 몇 가지? 여기에다가 A 칠했어. 만약에 여기에다가 B 색깔 칠했어. 자, 이제 C에 몇 가지? 세 가지 하면 안 되지. 문제 상황 뭐야? 다른 색인 경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색깔을 지금 A, B, C, D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색깔은 네 종류가 있는데 같은 색 중복 허락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B 칠하면 안 되는 거고, 얘는 붙어 있으니까 칠하면 안 되는 거고, 두 가지. 이걸 마무리를 잘 해야 돼. 상황을 나눴으면 그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야지. 그럼 그 다음 여기는, 그럼 이제 여기는 따라서 이렇게 여기랑 다른 색이 색칠된 경우니까 여기는 그럼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요거 한번 잘 해보자. 요거 일단 요거는 똑같지 뭐, 그치? 세 가지. 맞아? 그래서 소문자 A, 소문자 B가 칠해서 써. 그 다음에 여긴 몇 가지? 한 가지. 왜? 같은 색 하기로 한 경우잖아. 그러니까 실은 여기에 빛이란 순간 여긴 자동이라 보시면 돼요. 무조건. 맞잖아. 그리고 그럼 여기가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색칠 문제는 이렇게 상황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됐나? 자, 오늘은 마지막 저기 11번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뒤에 거가 이제 순열 조합 그쪽 내용이네. 지금은 계속 그냥 단순 경우의 수 하고 있는 거야.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하고 있는 건데, 경우의 수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좀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1번. 자, 0, 1, 2, 3, 4. 세 개를 선택해서 세 자리 정수 만든다 그랬어. 근데 홀수는 몇 개냐 물어봤어. 자, 세 개를 고른다 그랬어. 중복은 안 되지. 4, 4, 4 이런 거 안 되고. 뭐부터 해야 될까? 항상 조건 걸린 걸 먼저 보세요. 홀수 세야 되잖아. 즉,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막 이런 데를 먼저 계산을 시작해버리면 꼬인단 말이야. 저 10의 자리는 실은 아무거나 와도 되는 자리지, 지금 이 문제 세팅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맨 마지막에 세우시고, 항상 뭔가 조건 걸린 데를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홀수라 했으니까 여기를 봐야 되잖아.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2개. 즉, 먼저 해야 될 일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2개를 먼저 해서 마음속에서 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3. 됐냐? 이제 어디 셀까? 이제 아무 데나 세면 되나? 0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은 여기를 세야 되지. 맞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세 자리 정수라고 못을 박았어. 근데 만약 이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0이 있기 때문에 얘를 셌으면 그 다음은 아무 데나 세도 되는 게 아니라 저 세 번째 100의 자리를 반드시 세셔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이제 문제를 풀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돼. 이건 무슨 뭐 개념이 있는 게 아니야.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을. 몇 개? 0을 빼고 아까 여기다 고른 놈 빼고 3개지. 맞아?
생각해서 여기다 뭐 하나 숫자 박았다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라스트로 10의 자리에 몇 가지? 그렇지? 여기서 낚시해서 세 자리 썼으니까 이제 남은 건 2개겠지 하고 2개 이러지 말고 이건 0을 뺀 3개였잖아. 그렇지? 지금 보면 3개 남았지. 아직 0, 1, 2 남았지. 됐냐?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얘만 계산하면 되고 다른 상황이 있어 없어? 없지? 끝. 근데 문제가 만약 짝수 이러면 이것은 또 생각 잘해야 돼요. 무슨 차이?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너네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짝수 그러면 왜 뭐가 다르지? 얘랑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길래? 여기 몇 가지? 3가지. 자, 그럼 여기는? 2가지? 안 이상해? 그때그때 다르지 않아? 여기 왜 3가지야? 0, 2, 4 생각한 거 아닙니까? 여기 왜 2가지야? 이 중에 하나 썼으니까 2개 뭐 이런 거야? 근데 쓴 게 2고 0 들어있으면. 그리고 왜 2가지냐? 100의 자리면은 저기 0, 1, 2, 3, 4 숫자 5개나 있는데 1의 자리에서 하나 썼으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뭐 4개 아니면 뭐 3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상황을 나눠야 되지. 뭐 때문에? 지금 보니까 알잖아. 1의 자리에다가 짝수를 박을 거니까 0, 2, 4 중에 여기에 0, 2, 4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2나 4가 들어가면 여기 0은 쓰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아까랑 똑같은 상황. 근데 짝수기 때문에 여기에 0이 와도 되거든. 근데 여기 0이 오면 여기에 제약이 풀려버리지. 그러니까 나눠야 돼. 잠깐 이거 그때 다르네? 그럼 그 순간 너는 바로 문제를 다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1의 자리가 0인 경우 1의 자리가 0이 아닌 경우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 경우는 그럼 몇 가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럼 몇 가지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1가지. 왜냐면 이건 1의 자리가 0인 경우로 못을 박았잖아. 그지? 그 다음은 그럼 이제 실은 저 100의 자리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의 자리, 100의 자리 아무거나 세도 되지만 그냥 순서대로 가보자. 100의 자리 그러면 이제 4가지. 10의 자리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3가지. 됐냐? 됐어? 자, 그럼 이제 1의 자리가 0이 아닌 경우 했을 때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0을 뺀 2랑 4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서 2개 가야 되는 거고. 맞지? 그러면 이제 내 손 안에 아직 0이 살아있는 상태, 그지? 그러니까 여기 100의 자리 쓸 때 잘 생각을 해야지. 2 하나 빠졌고, 짝수. 뭐 2를 썼다 칩시다. 근데 내 손에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0을 제외한 1, 3, 4, 3개가 100의 자리에 와야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의 자리에다 배치할 숫자는 다시 3가지가 되는 거고. 이건 곱해야 되고, 이것도 곱해야 되고, 그 결과는 더해야 되고. 자, 문제 뭐 하나 바꿀 때마다 막 확 바뀌는데 그 유형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한 대로 딱 생각해. 이게 상황이 이게 맞나? 그때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상황 나눌 줄을 나누는 행위를 잘 하셔야 돼요. 됐지? 그래서 여기 지금 67쪽까지 나간 거 싹 집에서 다시 풀어가지고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